네, 3과목 보세화물 관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3과목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건요. 거의 절반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과목부터 5과목까지 분량이 균일하지 않고요. 1과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2과목, 3, 4, 5과목 약간 이런 순서대로 약간 분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중간 정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보세화물 관리라는 과목이 대체 어떤 과목이냐 하면 실무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과목과 2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추상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했다라고 보시면요 3과목에서는 실질적으로 물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보세사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 성격이 물품의 실제적인 관리 절차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세사의 실무와 굉장히 연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목도 3과목도 이 과목과 마찬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고시가 많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3과목 보세화물 관리에선 대체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라고 보시면요. 보세화물을 반출하고 반입하는 그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반출하고 반입할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뭐 이상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반입 물품에 대해서 장치 기간은 얼마인지. 자, 우리 3과목에서 배우는 이 보세화물 장치 기간 이런 건요 우리가 1과목, 2과목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1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3과목에서는 고시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이런 거 공부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니면은 장치 장소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뭐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장치 장소를 선별하는 절차 뭐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겠고요. 우리 1과목에서 공부했었던 뭐 보수 작업, 견품 반출, 폐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장치 물품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공 물품 및 체화 처리 여기도 주요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자, 내공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 창고에 내공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저희 기억하시죠?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눴었죠. 뭐 외국 물품이었던 경우 아니면 외국 물품이 이건 내국이다. 그냥 내국 물품인 경우,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된 경우 뭐 이러한 경우에 장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몇 개월을 초과해서 장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러한 절차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체화라는 것은 장치 기간이 경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치 기간이 경과했으면 이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거나 아니면 국고에 귀속시키는 뭐 이러한 절차 등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세 운송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 구역과 보세 구역 사이를 운송하는 게 바로 보세 운송이었죠. 이때 이 보세 운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세 화물입니다. 여기 있던 보세 화물을 차에 실어서 뚜뚜뚜뚜뚜뚜 운송을 해서 여기다가 내리는 이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보세 운송에 대해서도 화물 관리와 관련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세 운송은 신고만으로 일반적으로는 운송이 가능하지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화물 관리인데요.
특수화물 관리는 우리 앞에서 지금 봤던 것들이 뭐 이제 장치물품에 대한 반출입, 장치물품 관리, 아니면은 뭐 이제 체화 처리, 그리고 또 보세 운송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본다고 했는데요. 일반 물품인 경우와 특수 물품인 경우의 그 관리 방법이 다르겠죠, 당연히. 일반 물품이랑은 구분되는 뭔가 특별한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특수화물에 대해서도 조금 주요하게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화물 운송 주선인, 뭐 주선업자, 그리고 환적 화물과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좀 마이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과목의 난이도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어디가 어렵냐? 당연히 고시가 너무 많습니다. 1과목에서 공부했던 관세법의 내용에서 심화된 고시의 내용을 많이 배우게 되는 과목이 바로 2과목과 3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많이 부담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절차적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보세구역, 뭐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뭐 종합보세구역은 빠진다고 쳐도 뭐 지정 보세구역에선 지정 장치장, 세관 검사장은 그게 없고요. 뭐 창고, 공장,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진짜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지정 장치장에 반입되는 물품, 특허 창고에, 보세 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보세 공장에 반입되는 물품마다 반출입 절차가 다르고요. 내국 물품이냐 외국 물품이냐에 따라 반출입 절차가 다르고요. 그 물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사전에 알고 가시면 나중에 좀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숫자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반입하고 반출할 때 뭐 즉시 신고해야 된다. 아니면 뭐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조금 유달리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이 3과목도 마찬가지로 뭔가 물류의 흐름 속에 있는 물품들이란 말이에요.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가고 보세구역에서 나가고 보세구역으로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러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고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잘 공부를 해 놓으신 분들이 3과목도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각각의 물품, 또 장치장별로 뭔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구분해내는 비교표를 만든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주요한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3과목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 1과목부터 3과목까지 변함이 없는 건요.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관세법은요. 물류법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일부가 물류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물류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아, 이게 여기서 이런 거구나. 아, 저기서 저런 거구나. 여기선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흐름으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입항부터 반입, 장치, 반출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거 배입니다. 배고요. 이 배가 깃발이 좀 반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요.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배가 우리나라에 입항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물품을 하선하기까지
그 완료, 하선 완료가 된 상태를 보통 이팡한다라고 하는데, 이팡을 해서 물품을 내리고요. 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요. 반입됐으면 이 물품을 잠깐 동안 장치를 하겠고요. 장치를 하는 동안에 뭐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해서 다시 반출을 하는, 이 틀이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튀어나가는 내용들을 배우는 게 뭐 이제 이런 데로 가고 요런 데로 가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꺾고 막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데이터 정복하기.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려움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숫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헷갈립니다. 어떤 건 7일, 어떤 건 10일, 어떤 건 즉시, 어떤 건 한 달, 30일. 숫자 데이터를 잘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뭐 필기를 하실 때 어떠한 특이 표시들 같은 것을 날짜를 표기할 때는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외 규정과 특수화물 관리인데요. 예외 규정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원칙은 이렇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다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과목이. 그래서 이 다만도 정말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특수화물이 이 흐름에서 어떠한 다른 대우를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 과목과의 연계성은요. 아까 뭐 여기 배가 입항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돼서 나간다. 뭐 이런 절차 있었죠. 자, 이때 수출입 통관 절차는요. 이 전체적인 부분 공부한다 했고요. 보세구역 관리는 여기 보세구역과 관련된 내용 공부한다 했었고요. 드디어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보세화물 관리라는 과목은 이 물품이 입항을 해서 내리고 이동을 하고 이 물품이 장치가 되고 이 물품이 밖으로 나가고 아니면 이 물품이 다시 들어와서 배에 실리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1과목부터 3과목 여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과 같은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1과목과 3과목은 조금 유기적으로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PPT는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 이제 교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교재로 넘어와서 저희 몇 페이지죠? 페이지 없네요. 앞에 저희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보시면요.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있잖아요. 자, 보세화물 관리라는 것은 이 보세화물을 어떻게 반입하고 반출하는 그 절차에 대해 공부하고요. 보세화물 장치 기간 및 재화 관리는 그 반입된 물품을 어떻게 장치하고 관리할지.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기 하선하기 및 적재 같은 경우에는 배가 들어와서 아니면 비행기가 들어와서 내리고 이 물품을 다시 싣고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또 배가 들어와서 물품을 내렸을 때 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보세 운송하고 보세구역에 들어왔던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보세 운송하는 이렇게 보세 화물의 움직임과 그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챕터가 1부터 4까지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 출제 비중이 이게 몇 %일까요 대체? 요걸 빼면은 88%다. 출제 비중이 무려 8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주요하게 공부를 해야겠고요. 따라서 여기 화물운송 주선업자, 환적 화물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3과목 화물관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대체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보세화물 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통칙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뒷부분이 다 고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화물의 장치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이제 장치 장소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공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세구역 외에 장치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 보세구역 물품의 반출입하는 절차, 뭐 반출입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들어온 물품이 뭔가 이상하면 이상 보고를 한다거나 세관장이 조치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보세화물의 관리 감독인데요. 관리는요, 운영인, 그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보세화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감독은 세관에서는 이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독할지 이런 것들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수작업 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1과목에서 공부했었던 보수작업과 뭐 폐기, 견본품 반출, 뭐 해체 절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칙은요, 나머지 약간 기타 쩌리들, 쩌리짱 뭐 이런 애들 모아놓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뭐 비가공 증명서, 반입 반출과 관련된 어떤 가산세 관련된 부분, 뭐 서류의 보관 기간 뭐 이런 공부하게 되겠고요. 가산세라고 하면요, 뭐 반출입과 관련된 가산세 뭐 있었죠? 저 1과목에서 신고지연 가산세 있었죠. 이 물품은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었죠. 이렇게 챕터 1을 끝내면요. 챕터 2 보세화물에 대한 장치 기간 및 체화 관리를 보게 됩니다. 장치 기간이 지나면 체화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기간과 관련된 내용, 체화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에서 이 관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이 아래 내용이 전부 그 고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치 기간이 경과했으면 체화 관리가 시작되고요. 그 체화 관리가 바로 매각하거나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바로 체화 관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매각 같은 경우에는요, 절차가 첫 번째로 이 물품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는 반출 통고를 하고요. 그 반출 통고 했음에도 안 가지고 나가면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매각이 안 돼요.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물품을 나라의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매각할 가치조차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기를 명령하거나 폐기를 대신 집행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폐기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 대해서도 조금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자, 챕터 3.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태껏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부분이긴 해요. 네, 챕터 3는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 하기, 적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입출항은 배나 비행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하선은 배에서 물품을 내리는 것. 하기는 비행기에서 물품을 내리는 것. 적재는 배와 비행기에 물품을 싣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관세법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부터는 그와 관련된 고시를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상으로 입항하는 화물과 항공으로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뭐 적재 화물 목록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선 또는 하귀 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해상 항공으로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뭐 이제 동일하게 적재 화물 목록을 제출한다던가 아니면은 적재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 그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다. 챕터 3은 여러분들이 안 배운다니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여태껏 나머지는 뭐 어딘가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재미없나요? 자, 그 다음 챕터 4 보세 운송입니다. 자, 보세 운송 우리가 그냥 1과목, 2과목 공부하면서 그냥 이거는 뭐 보세 운송을 해야 된다. 보세 운송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갔는데 저희 3과목에서는 이 보세 운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에서는 마찬가지 관세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고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세 운송업자는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수입 물품과 수출 물품의 보세 운송하는 절차가 어떤지, 어떤 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보세 운송과 관련된 벌칙 규정으로서 뭐 이제 어떠한 행정 제재가 있는지. 자, 행정 제재는 뭐 이제 뭐 등록을 취소한다거나 지정을 뭐 이제 취소한다거나 뭐 이러한 행정 제재들이 있겠죠. 그 다음 조금 마이너한 부분인 여기는요. 뭐 챕터 5는 화물운송 주선업자고요. 화물운송 주선업자라 하면 바로 포워더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포워더 뭐였죠? 화주 한 명이 그냥 컨테이너를 채워서 아니면 배 하나를 꽉 채울 수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하면 좋지만 힘들잖아요. 보통 컨테이너 하나 채우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에 채우기 위해서 이 포워더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내 거 양이 이런데 이거 좀 채워주세요 하면요. 포워더랑 화주가 계약을 맺게 되고요. 포워더는 이 많은 화주의 물품들을 모아서 선사와 계약을 합니다. 이때 이 포워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챕터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관세법 통해서 내용 쭉 배우고요. 고시 내용을 통해서 그 등록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관리와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됩니다. 챕터 6에서는요, 환적 화물과 관련된 처리 절차에 대해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환적이 뭐였죠? 인천으로 들어와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고 인천에서 나간다. 이런 경우 있겠고요. 아니면 인천으로 들어온 물품 부산으로 보세 운송을 해서 부산에서 나가는 운송수단에 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환적이라 하는데요. 이때 인천에서 들어와서 인천으로 나가는 거 일반적인 그냥 환적이 되겠고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보세 운송해서 부산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복합 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환적 화물 처리 절차 파트에서 이 일반 환적과 복합 환적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는 봤으니까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3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